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삶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할 정도로 그가 겪은 일들은 안타깝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수는 없을까? 마음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겪어보지 않고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이런 케이티의 책 기쁨의 1000가지 이름에서 도는 한쪽을 택하지 않으며 선과 악을 낳는다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두움, 텅 빈 공간은 마음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지만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자궁입니다. 그것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즉시 당신 안에서 나올 것이고 당신은 빛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도는 한쪽을 택하지 않습니다. 도는 어둠과 빛을 다 껴안습니다. 둘은 동등합니다. 성인은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사랑하며 현실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의 양쪽 면을 다 포함합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합니다. 모든 범죄, 모든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성인을 성인으로 보지 않으며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거나 믿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는 의식의 상태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보지 않습니다. 지극한 행복이라는 것과 평소의 마음이라는 것은 동등합니다. 전자는 후자보다 더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얻으려 애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있을 뿐이며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절되려 노력해도 단절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믿는 것은 그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이 몹시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고통은 몸이나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전혀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이야기 없이 사는 것, 지금 있는 현실을 심지어 통증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통증을 느끼면 안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통증은 실제로는 친구입니다. 통증은 내가 없애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없앨 수 없다면 통증은 사랑스러운 손님이며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을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통증조차도 투사되는 것입니다. 통증은 언제나 사라져갑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몸이 통증을 느낄 수 있나요? 몸에서 통증을 느낄 때에도 어떤 전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전화벨이 울리면 마음은 그 전화벨의 초점에 맞추어지고 그러면 통증이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통증도 바뀝니다. 어느 이스라엘인 친구는 목부터 발가락까지 몸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증거를 모으는 일에 능숙합니다. 그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작업을 한 뒤에는 현실은 단지 그래야 하는 대로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몸이 마비된 채로 행복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생각에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잃은 사람들도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질문되지 않은 마음이 유일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전에 나는 샌쿠엔틴 교도소에서 살인이나 강간, 다른 강력 범죄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 죄수들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생각들을 나는 누구누구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써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쓴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는 너무 심한 분노로 몸이 덜덜 떨려서 첫 문장을 다 읽을 수도 없었는데 그 문장은 나는 아내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아내는 우리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딸을 타 죽게 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분노와 상실, 절망의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치 않은 사람이었고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그가 딸은 살아 있어야 한다 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작업의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는 대답을 찾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갔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아니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내가 당신은 숨을 쉬고 있나요? 라고 묻자 그는 예 라고 대답했고 그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딸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모든 분노와 절망 밑에서 그는 괜찮았다는 것을 그리고 딸에게 무엇이 최선이었는지를 자신은 확실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가 쏟아낸 눈물과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은 내게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단지 자기의 믿음에 질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런 케이티가 대중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줄 목적으로 4가지 질문이라는 툴을 만들었는데요. 이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도록 돕는 거죠. 그 과정을 위에 소개된 남자에게도 적용을 했었나 봐요. 바이런 케이티의 다른 책 4가지 질문에서 소개된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이에 씁니다. 그리고 난 후 다음 질문을 하는 거죠. 1. 그게 진실인가? 2. 나는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대답은 예, 아니오로만 하고 거의 확실하다처럼 애매한 답변은 아니오 라고 대답합니다. 3. 이 생각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4.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 혹은 무엇일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내가 했던 대답을 뒤집어서도 다시 답변해 보는 거죠. 이 과정을 바이런 케이티는 작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의 반영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꾼이자 모든 이야기를 바깥으로 투사하는 사람이며 세상은 우리의 생각이 투사된 이미지임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나는 폴이 싫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이유를 종이에 적습니다. 1. 그게 진실인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인가? 고요하게 있어 봅니다.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답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질문하게 하고 대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2.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이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인지 내가 정말로 알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를 늘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때로는 나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봅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여지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3.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믿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폴을 어떻게 대하는지 목록을 만들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그를 노려본다. 그의 말을 가로챈다. 그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에게 복수한다. 내가 더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더 빨리 크게 얘기한다. 등등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계속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적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스스로 고립된다. 많이 먹고 많이 잔다. 며칠씩 텔레비전을 본다. 우울하고 외로워진다. 등등.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믿을 때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요한 상태에서 침묵하며 알아차리는 겁니다. 4.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곰곰이 상상해 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서 폴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생각, 그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없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이제 무엇이 느껴지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뒤바꿔 봅니다. 나는 폴이 싫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원래 문장을 뒤바꿔 봅니다. 나는 내가 싫다. 왜냐하면 나는 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로 뒤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뒤바꾼 이 문장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말이 처음에 적었던 문장만큼 진실하거나 더 진실한지 느껴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지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말을 폴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폴의 말에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적은 없는지 내 사례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바꾸기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싫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의 일을 벗어나 폴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나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가? 폴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을 때 나는 과연 나 자신의 삶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미루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처방하려고 했던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도 처방할 수 있는지 물음으로써 건강과 평화, 행복을 위한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바이런 케이티는 말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게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